네,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권 견제 권고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고 경찰 조직의 반발은 거셉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으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결과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오늘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을 지휘하는 조직,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렇죠.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경찰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 중에 인사 업무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을 하고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회를 마련해서 거기서 후보를 추천해서 고위직을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위직 경찰 징계 요구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인사권, 징계권을 함께 갖게 되고 지휘 조직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안부 장관이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주 내용이라 할 수 있을 텐데, 또 하나는 국가수사본부가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추천위원회도 역시 행안부 안에 설치하는 것, 이게 주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 내에서는 경찰의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예.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가 가능해지는 구조다, 이런 설명이신데요. 이게 정부 조직 내 경찰국이 한 30여 년 전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31년 만에 부활하게 되는 거라면서요. 네, 91년 이후에 이제 31년 만에 다시 부활을 하는 건데요. 저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함으로 해서 이게 유발된 행동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검수완박 입법 예. 강행 이후에 결국은 이제 경찰에 더 많은 힘이 실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향후에 이제 결국은 경찰 쪽에서 중대 범죄까지도 다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예. 더불어민주당도 아마 그 새로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검찰 쪽보다는, 또는 법무부 장관 휘하보다는 이쪽으로 좀 경찰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도 좀 있다는 말이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자, 그런 것에 대비하는 측면에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봐요. 예. 그런데 방향성이 바람직한 방향이냐?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왜 이런 이 조치를 좀 취하는 거냐면, 경찰청의 지도부가 그러니까 지난 정부 시절에 대체로 임명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당분간 이 사람들의 교체가 좀 쉽지 않다라고 전제한다면, 지금 행안부 안에 이런 경찰국이라도 만들어서 인사권이라도 좀 통제를 하겠다, 이제 이런 그 의도로 좀 읽혀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전반적인 그 어떤 시대 흐름이나 이런 거에 과연 맞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뭐 꼭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찰 개혁을 하다 말았죠. 그러니까 자치경찰제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중간하게 도입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도입이 돼서 가동이 되려면, 뭐 다른 그 여타의 시민단체들 쪽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아예 미국식으로 지방경찰청장을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제 그 자치경찰들도 국민 통제하에 놓이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그 상황으로 가는 건데, 그때 사실은 좀 불안전하게 했죠. 그러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보다는 경찰에 오히려 좀 과도하게 의존했던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결국 이렇게 경찰국을 또 만들게 되면 그 전철을 다시 되밟겠다라는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는 이런 조치를 뭐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좀 그 긴 관점에서 보자면, 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면 썩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검찰 개혁에 의해서 좀 경찰 개혁이 시작된 모습인데 이게 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자, 이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깊이 따져보도록 하고요. 자, 일각에서 경찰의 중립성 훼손 우려도 나오는데, 자, 오늘 브리핑에 참석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권력기관의 경우에는 그 권한과 책임이 커질수록 그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경찰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듣고 오셨는데 사실 지난 정부 때 권력기관 개혁 작업, 국정원, 검찰, 경찰을 다두고 개혁 작업이 있었고요. 검경이 수사권 조정도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경찰의 권한이 좀 비대해진 것도 사실인데 그런 만큼 지금 통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네. 여기에서 몇 가지 이제 반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게 뭐냐면 일단 이제 물론 검찰에서 하던 수사를 많은 부분 경찰이 일차적으로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거는 달라진 부분이지만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은 아직 검찰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겠죠. 송치하고 불송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송치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발생하게 되면 직접 보완 수사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송치된 사건에 한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성이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어요. 검찰이. 만약에 경찰 수사에서 넘어온 것을. 그럼 또 불송치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냐? 그건 아닙니다. 불송치하더라도 100% 검사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사건 기록을 검찰에 전부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사건 기록을 다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다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재수사를. 그런 통제 장치가 일단 남아 있고, 자, 이런 통제 장치가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네. 뭐 다른 방식의 통제 장치를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국가경찰위원회가 있는데 국가경찰위원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경찰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어떤 독립적인 어떤 권한을 주는 위원회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겠죠. 예.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행안부는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하는 장관이 지휘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기관이 통제를 받는다. 이건 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러면 정부나 아니면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수사기관은 어쨌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고 그 권한을 갖기 위해서 이런 행안부처럼 정부가 통제 가능한 기관 안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독립된 뭐 시민사회단체들 아니면 전문가들의 모임인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는 또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 논의가 가능하지만 정부 기관 안에 경찰을 두는 것은 정부나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찰의 개혁 작업 이후에도 여전히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게 남아 있고 예. 그리고 통제를 한다 해도 정부 기관에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이정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역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 시절에 이제 특히 검수완박 입법 막 강행할 때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했던 내용 중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가면 경찰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이 내놓은 안대로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전제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을 통제한다는 얘기는 결국 대통령이 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그 경찰공화국이 실현이 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이렇게 검수완박 입법했으니 뭐 대통령으로서 나는 행정권 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그럼 내가 오히려 경찰을 내가 장악하겠다. 그런 의도는 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있어요. 분명히 있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제도를 한번 만들면 이게 또 다시 또 원위치시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전제로 했을 때는 당장만 지금 생각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 욕구를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 좀 경찰이라든가 검찰과의 관계라든가 예. 또 대통령과 이런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가져간다라고 전제했을 때 썩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찰 통제 권고안에 경찰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직접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자민의 경찰 제도 개선 권고안은 과거의 핵이나 다름이 없다.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과 수사 지휘까지 맡기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네, 자, 수사기관 독립성 침해 시도라면서 사실상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주장 지금 듣고 오셨는데 우리 김창룡 경찰청장 곧바로 최고위급 화상회의 소집을 했고요. 그리고 총경급도 일제히 반발하는 움직임인데 지금 경찰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경찰 대응 입장에서는 조직의 어떤 운명과 연관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처럼 만약에 경찰의 행안부 장관의 어떤 인사권이나 아니면 징계권 또는 이런 부분에 통제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정권이 원하는 대로 수사를 하게 된다는 그런 비판과 오명을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30년 전에 경찰청이 독립할 때도 이 문제 때문에 독립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노무부에 치안본부라고 하는 게 있었고 치안본부라고 하는 것이 내무부의 어떤 내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일정 부분 움직여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조작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수사를 안 해가지고 국민적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경찰청으로 독립을 시켜놓은 건데 이걸 다시 예전에 내무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 밑으로 다시 들어버린다는 것은 경찰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찰이 이렇게 반발하는 건 충분히 저는 이유 있는 반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의 경찰의 어떤 그 권한이랄까요, 수사 범위가 넓어졌다고 하면 그걸 통제하는 범위는 민간이나 아니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어떤 기관에서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경찰은 그 정도는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경찰위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좀 더 확대시켜서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맡긴다면 가능하지만 행안부 장관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경찰이 다시 예전에 내무부 밑에 있던 치안본부 형태로 바뀔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가 인사, 감찰, 징계 다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자 그런데 이종훈 평론가님,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잖아요. 근데 행안부 내 경찰국이 생기면 안 되는 이게 이렇게 보면 비슷해도 보이는데 안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이 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이제 그렇게 달리 가게 된 배경이. 그러니까 논리로 보자면 사실은 뭐 검찰이 그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으니 이쪽도 똑같이 경찰 쪽도 똑같이 그렇게 설계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설명 좀 하셨습니다만. 검찰의 정치적 독립, 그다음에 경찰의 또 수사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 좀 다른 트랙으로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설계 내용이 조금 바뀌는 겁니다. 서로 약간 바뀌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뭐 저쪽 직장 협의회에서 반발도 하고 하지만 경찰청은 사실은 뭐 대통령이 경찰청장 임명하잖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경찰 같은 경우에 특히나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좀 거의 직할체제 비슷하게 대통령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인데 다만 지금 왜 그럼 이런 시도를 하느냐 하는 거죠. 하는 건데 당장 경찰청장을 이제 교체를 못 한다는 거죠. 임기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좀 이제 마음이 좀 급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그 참모진들 입장에서 지금 빨리 검수완박 입법으로 해서 지금 중대범죄수사 비롯해서 모든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오는 상태에서 경찰청 내부는 지금 진보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고, 자 이러다 보면 이게 제대로 뭐 해야 될 수사 이런 것들, 특히 국민적 명령이라고도 볼 수 있는 뭐 지난 정부 권력형 비리 수사 이런 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좀 우려감도 좀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빨리 인사권이라도 확보를 해서 이 사람들을 좀 교체를 하겠다. 이런 것으로 좀 읽히는데요. 그 급한 마음은 좀 이해를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또 후회할 일 생깁니다. 정권 바뀌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걸 조금 더 제가 보건대는 좀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좀 밀어붙일 사안은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주체가 정부 권력이 되면 안 된다. 앞서 최진봉 교수님께서 주신 의견하고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 그러면 이미 경찰은 비대해졌고 뭔가 통제는 좀 필요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빠른 시간에 하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빠르게 다른 부분으로 조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있어요. 국가경찰위원회가 있는데 경찰위원회가 하는 정책, 예산, 인사 업무를 보고도 받고 권고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경찰위원회 구성을 조금 더 중립적으로 하고 뭐 여야 관계없이 중립적 성향의 사람들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주기적으로 검찰에 대한 예를 들면 정책, 예산, 인사 업무 관련해서 권고도 하고 보고도 받고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구화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경찰의 비대화된 수사 권력 이런 부분들을 좀 예.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면 경찰도 크게 반발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정부 기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사실은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검찰보다 훨씬 더 정권에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까지 성향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 장관 밑으로 들어가면 더 그게 심해질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민주적 총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든 전문가 그룹이든 중립적 성향을 갖고 있는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정치권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경찰 독립성을 훼손한다 이런 반응인데 다만 국민의힘이지만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시행령을 통해서 지금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건 장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이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예, 뭐 요즘 탄핵이라는 단어가 너무 자주 등장해서 그런데 뭐 이게 탄핵 사안이라고 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도할 수도 있는 그런 그 방향이라고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배경은 이해하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은 이런 지적을 지금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인을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제공을 한 상태예요. 검수완박 입법 강행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무리수를 두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 검수완박 입법에서 경찰 권한을 갑자기 비대화를 시켜놓으니 이거 어떻게든 좀 통제는 해야 되겠고 자칫 이건 뭐 대통령의 명령도 잘 안 먹혀드는 그런 조직이 될 우려가 없잖아 있으니 지금 정권을 진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불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움직여 가는 거다. 그래서 저는 뭐 일단 지금 뭐 경찰 개혁위원회에서 안이 지금 나온 상태고 하니까 이거를 여야가 빨리 원구성해서 이거 좀 논의를 국회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향을 좀 다시 좀 잡아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